네, 오늘 잔매거진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이 시간 채워볼까요? 서희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피할 수 없는 선택 취업 재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업, 희망하는 직업을 얻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 취업 재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100%에서는 취업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의 현실과 속마음까지 거기다가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성공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다시 하자. 취업 재수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미 재수를 선택한 구직자들이 많죠. 예, 아예 처음부터 예. 하반기 공채 들어가기 전부터 좀이라도 안 되면 가령 이제 자기가 찍었던 기업이 있잖아요. 네. 또 들어갔던 기업이 안 되면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실제로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구직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10명 중 7명 정도 74.9%가 하반기 공채 안 되면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반기 공채에서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미리 짐작을 했던 것도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 공채에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아주 대놓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합격할 것이다 라고 사실 이게 마인드 컨트롤, 스스로 주문을 걸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만이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50% 정도는 내 실력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미리부터 좀 그런 반신반의한 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정확하게 이제 반반으로 나뉘는 셈이네요. 그러네요. 네. 예. 실제로 하반기에 본인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또 물어봤거든요. 네. 밤 중에 붙을 거라고 생각한 반 중에는 39.1%가 준비 중인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어서 알바라든가 인턴이라든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스펙을 탄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학점, 토익, 공모전, 대외활동 등을 26.2%라고 했는데 우리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었지 않아요? 네, 영어전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늘 없었는데. 부족하다고 말하던데. 그러게요, 참. 예. 그다음에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라는 대답도 한 21.3%가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또 하반기에 본인이 떨어질 것 같은 이유, 네네. 왜 떨어질 것 같아? 그랬더니요, 일단 65.8%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서 실제로 많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다음 유사 답변으로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그런 다음을 했고요. 공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는 좀 뛰어나 보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을 것 같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거는 어쩌면 좀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나요? 수희 학생? 저는 이 설문조사가 좀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취업 딱 시작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안 맞아도 붙고 나서 이 정도는 안 맞아, 난 어디라도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 때문에 금방 또 포기를 했다가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뛰어난 경쟁자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자신감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계속 수준 다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돈진 학생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이 친구는 진짜 취업 잘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상했던 친구들까지 떨어지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외부의 환경이 쫄았어요. 네. 그렇게 좋은 방송 용어 배웠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철저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요. 재수를 하게 되고 또 3수, 4수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 경제적인 부분이 또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도 쫄리지만 주머니도 쫄리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평균적인 얘기만 봐도요. 4년제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요. 4년간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더라도 최소한 4,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취업 재수라도 하게 되면 생활비, 학원비 해가지고 최소 1,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취업 재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간에 가령 공시 준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보통 그냥 바로 취업을 못하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뭐를 해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놀지 않는 이상. 예. 좀 가만히 놀면은 그 다음에 비전이 없으니까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졸업하고 무언가를 딱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돈은 좀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들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은데 더 문제는요. 기업에서 이런 취업 준비생들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되게 카더라 통신이 많거든요. 네. 뭐라 카더라 하는데 대부분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맞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부인을 하거든요. 네. 가령 요즘엔 영어 점수를 잘 안 보지만 예전에도 영어 점수는 우린 절대로 안 잘라요라고 하는데 다 800점 이상만 되고 있어요. 이런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가 카더라 통신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이입니다. 네, 졸업한 다음에 좀 오래 지나면 다른 건 몰라도 요거 부분은 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잡코리아가 그 신입직 채용 계획을 가지고 424개 기업을 대상 조사를 했는데 취업 재수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취업 재수생의 입사 지원을 제한한다라고 한 기업이 22.4%예요. 네. 이게 공식적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그 10개 중 8개 기업에서도요. 신입사원 채용 시 직접적인 제한을 두진 않지만 뭔가 감점 요인이 된다. 35.8%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채용이 다소 꺼려진다. 44.6%가 해서 이게 뭐 감점이나 뭐가 다른지 입사 제한하는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은 아예 취업 재수생들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또 나머지 8개 기업도 결국에는 이 취업 재수생을 좀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니 열심히 공부한 게 뭐가 죄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저희는 우선 취업을 재수한다는 상황 자체가 그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아, 내가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되게 없어지는 상황인데, 네. 이 와중에 이런 조사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이건 더 위축이 되는 거죠.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더 쪼그라들 것 같고, 이렇게 이러면 이럴수록 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더 면접에서 더 자기를 못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돈진 학생은 어때요? 이제 수희 씨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겠지 하고서는 준비를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또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뽑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점점 더 취업의 길은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뭔가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든 채울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나이가 많아서 꺼려진다. 이건 뭐 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말 답답하고 막연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마찬가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나이 얘기 때문에 흥분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네. 대기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이 조금 더 감점 요인이 된다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 48.9%가 감점 요인이 된다라고 했고요. 채용 시 꺼려진다고 54.5%가 대답을 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30.8% 또 40.2%로 각각 10% 15%가량 좀 더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꺼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MC인데 후배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다. 네. 그럼 뭔가 좀 야단칠 땐 야단치고 따끔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잘할 수 있는데. 네, 후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군요. 농담입니다.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예. 급수습한 다음에. 예.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나이 문화가 되게 세잖아요. 맞아요. 누굴 처음 만났을 때 당장의 나이부터 왜냐면 존댓말과 반말을 좀 섞어야 되고요. 또 같은 고향이면은 또 바로 이제 확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좀 아랫사람으로 부리기가 좀 힘든 조직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대기업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거든요. 네. 중소기업은 혼자 책임을 지고 혼자서 하는 일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상사 동료들과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가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직원과의 어떤 조화라는 게 그 나이 순으로 쫙 이렇게 서열대로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재수생을 꺼리는 이유 1위가 이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후배들이 들어오면 좀 불편하곤 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때요? 후배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당황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요즘은 학교에 딱 가도 그 선후배에 대한 관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줄 수 있는 건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평등한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그건 바람인가요? 수희 학생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반대로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를 유지하고 있는 돈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의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네. 것 같은데 제가 마사회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신입사원분이 선배보다 3살이 많았어요. 네네. 3살이 많았는데 생각만 해도 울컥하죠. 예. 네, 아무래도 좋은 얘기할 때는 편하지만 안 좋은 얘기를 이제 해주다 보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직접 말을 못 하시고 과장님이나 대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나이가 어린 후배가 들어오면 불편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이가 많은 후배가 들어오면. 네. 예, 예. 아무래도 그 소소한 갈등들이 전체 기업이나 조직의 문화에서 봤을 땐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취업 재수생들을 나이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다음으로 차지한 게 2위가요. 여러 번 취업해서 낙방했기 때문에 아까 자꾸 떨어지면 이제 뭔가 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패기와 열정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대답이 27%나 차지를 했어요. 네. 또 3위 같은 경우에는 그 타기업에 채용에 합격했을 때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지원하고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업무 습득력이 떨어질 것 기가 같다. 막혀서. 약간 편견이긴 한데. 너무한데요? 경험이 좀 많을 거다 생각하지 않고요. 예.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만 배워라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위가 기업 문화에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걸 차지했습니다. 네. 하긴 또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또 이 기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잠깐만 재수한 거면 취업 재수생으로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오랜 기간 재수했으면 왠지 더 꺼려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재수 기간을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내가 재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한 네.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6개월 미만이 54%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37.7%로 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가 되거든요. 근데 1년 이상, 2년 미만 5.3%, 2년 이상, 2년 이상은 좀 그런데요. 너무 그러게요. 기네요. 3% 정도가 돼서 거의 한 10%가량은 1년 이상 구직 생활을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짧게는 뭐 6개월이고 길게는 2년, 평균 1년 정도 이 취업 재수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1년의 이 취업 재수 기간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낼 것 같은지도 궁금해요. 수희 학생 어떻게 네. 보낼 것 같아요? 우선 상상하긴 되게 싫은데 실제로 제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노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노래를 배우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취미 생활도 가지고 이력서에 취미란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름 힐링도 되고. 네네. 슈퍼스타 K 나가려고 그러시는 그렇게 그 정도 실력이면 제가 여기 안 있을 텐데요. 그래요. 전에 한번 그런 네. 게 있었대요. 네. 그 취업 그거 할 때요. 그 특기로 중국어로 노래 부르기 이렇게 딱 했더니 바로 시켜보더래요. 근데 또 잘 부르니까 그게 이제 다른 지원자를 고만고만한데 기억이 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지원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당당함을 또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돈진 학생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1년 시간은? 아무래도 취미 같은 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취업을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라도 조금 더 올리고 아니면 뭐 영어 스피킹 점수라도 조금 더 올리고 인적성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1년이란 시간도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신에 얼굴은 폭삭 늙어 같아요. 아이, 슬프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취업 재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또 합격의 향방이 가려질 것 같은데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취업 재수 기간을 뭘 했느냐, 뭘 하고 보냈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20대, 뭐 80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취업 재수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 정도 가지고는 굳이 뭘 했어? 왜 바로 안 됐어라고 묻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돈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 반응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건 준비하기 그렇고 영어라든가 스펙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1년짜리들의 그거고요. 예. 1년 이상이 되면 수희 학생처럼 노래도 뭔가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네, 내 생활이 중요해지죠. 그렇죠. 네. 프로리스트 같은 것도 배우는 이렇게 좀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걸로 좀 가는데요.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 나이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 이 경우에 내가 그러면 그 나이를 이길 만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백 기간에 대해서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했다. 물론 이제 노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업무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뭐라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와 연결된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쌓았고 뭐 예전에 한번 여기서 이제 소개된 적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무슨 환경 노동이 아니라 환경 전문가 과정 1개월짜리 코스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료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나면 6개월 동안은 난 이걸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1개월밖에 안 되지만. 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코스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취업 재수생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도 좋고 뭐 좀 안타까운 사람 이야기도 좋고 어떠세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이 계속 비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계획을 처음에 막 이렇게 세워놨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해봤자 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막 이러니까 점점 이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내가 하는 것도 별거 없어지고 계속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돈진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는데 다음 이제 공기업에 공채가 나길 기다리면서 취업 재수라면 취업 재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취업 재수생의 길을 걸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장시간 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뭐 TV도 보고 이런 시간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게 본인에게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들이 득이 되다기보다는 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엔 이제 취업 재수생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예,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될 테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한민국의 취업 재수생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1년 동안 재수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지 그 전략을 좀 짜주시겠어요? 일단 돈진 학생처럼 뭐 공기업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조건 상반기 공채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래야지 내가 공기업에 할 거니까 가령 이번 달 말인가에 공기업 취업 박람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데들 찾아가 보겠다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목표치를 정확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런 거 했을 때 뭐 취업 재수생이라면 그 전에 한번 했었던데 안 된 거잖아요. 네. 왜 안 됐는지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영어 막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근데 뭐 맞아요.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겠다고 마음 먹어서 자신감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고 드리는 건 아주 조그만 성취들이죠. 그 취업이라는 그런 큰 성취를 위해서 조그만 성취들, 가령 내가 취업 박람회 가기로 마음 먹었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가는 거, 또 약간의 목표치, 그게 가는 거, 목표치 하는 거 해가지고 차근차근의 어떤 그 성취감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요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짜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면서 내가 자신감을 쌓아가는 그러다가 이제 최종의 그 취업까지 되는 그런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가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취업 재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취업 재수 기간은요 네. 안 쓰는 게 좋죠. 안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저는 취업 재수를 하면서 이런 방황을 했고 어쩌고 하면 눈이 가잖아요. 네. 안 쓰는 게 좋은데 근데 물어보거든요.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쓸 건 없는데 준비를 해서 난 이런 걸 해가지고 내 인생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라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구직자분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취업 재수 기간을 알차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요. 피할 수 없는 선택, 취업 재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시안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제가 사실은 취업 재수는 아닌데 그 대학원 석사 때 되게 이렇게 침잠해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얘기했듯이 뭐 규칙적이 안 되고 또 그때 프렌즈가 한참 유행해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렌즈만 보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번 자기가 침잠되면은 절대로 이제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아주 작은 성취라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경험이에요.
작은 성취를 하다 보면 이게 성공도 버릇이거든요. 계속 성공하다 보면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계속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신감도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좀 자신의 생활을 좀 바꿔서 아침 9시에 일어나겠다. 그걸 일주일만이라도 해보겠다. 이것도 좋은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세밀한 그 목표를 세워보시라는 걸 꼭 권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100%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